2022 서울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대회 4일차 Q라운드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Q라운드 G조 대한민국 차명종 선수와 네덜란드의 제프리 요리센 선수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허혜룡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차명종 선수가 요리센 그리고 콜롬비아의 페드로 곤잘레스 선수와 한 조에 편성이 됐습니다. 세 선수 모두 해볼만한 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세 선수 서로가 뭐 평균 에버리지도 그렇고 서로의 뭐 기록도 그렇고 서로가 언제든지 서로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빡빡한 상대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에서 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두 경기 모두에서 에버리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번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서로 1승 2패를 물릴 수도 있고 또 조 2위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에버리지 성적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좋은 에버리지를 일단은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제프리 요리슨 선수는 지난 시즌에 고국인 네덜란드 베겔에서 열렸던 월드컵에서 8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 바가 있습니다. 뭐 상당히 야스퍼스만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역시나 네덜란드에는 강한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유럽 전체에 뭐 좋은 선수들이 우리가 알려지는 좋은 선수들이 많고 네덜란드는 또 야스퍼스의 나라인 만큼 그 뒤에 숨어 있는 좋은 선수들이 많죠. 요리센 선수가 현재 이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차명종 선수는 이미 연습을 마친 상황입니다. 차명종 선수는 현재 세계 랭킹 8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시즌 세 번의 월드컵, 앞서 앙카라 월드컵에서는 PQ 라운드, 베가스 월드컵에서 이제 본선 라운드에 진출을 한 바가 있고요. 직전 월드컵이었던 호치민도 PQ 라운드에서 대회를 마감을 했었는데 이번 홈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월드컵 Q라운드까지 진출에 성공해 있습니다. 네, 최민 선수 요즘 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국내 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인기도 많은 선수죠. 네, 그리고 78년생으로서 적지 않은 나이지만 선수 생활을 좀 사회생활하다 뒤늦게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실력이 아직도 계속 늘고 있고 성적도 그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덜란드의 제프리 요리센 선수는 이번 시즌 세 번의 월드컵에서 본선 그리고 Q라운드 두 차례가 있었고요. 세계 랭킹은 42위에 현재 올라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대회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 요리센 선수고 한 조에 편성된 콜롬비아의 페드로 곤잘레스 선수, 이름이 조금은 덜 알려진 선수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선수가 지금 이 조에서 랭킹이 가장 높은 40위예요. 네, 콜롬비아 뭐 남미 선수들이 남미에서 쓰리쿠션의 인기가 꽤 있는 편인데 꽤 실력자로 알려져 있죠. 오늘 경기 이제 Q라운드 두 번째 경기가 출발을 하겠고요. 이 선수도 이제 네덜란드 선수죠. 샘 바네텐 선수. 어제 아쉽게 또 탈락을 했던 선수인데 또 경기장에서 끝까지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차명종 선수는 앞선 PQ라운드, 조치현 선수 이제 같은 안산 소속회의 소속 선수와 첫 경기를 치러서 치열한 승부 끝에 승리를 차지를 했고 볼칸 세틴 선수를 상대로도 승리하면서 오늘 Q라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재밌는 PQ 라운드에서 지금 조치현 선수 강력한 경쟁 상대인 조치현 선수를 꺾고 지금 Q 라운드에 예선 마지막 라운드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참 한국에서 펼쳐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도 많이 출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한국 선수들이 한 조에 편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 같이 편성되는 한국 선수가 또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면 좀 난감하기도 하겠어요. 뭐 조치현 선수와 차민 선수는 복식 대회 같은 팀을 이루어서 나갈 정도로 절친한 사이인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차민경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두 선수 Q라운드 G조의 첫 경기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남미 대륙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또 이렇게 대리전을 치르게 되는 아, 그렇네요. 경기이고요. 각 대륙별 최고의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하고 있네요. 한 조에서. 두 선수 뱅킹과 함께 이 경기에 성공을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후구가 있는 경기에서 선수들은 선공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후공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가급적 초구를 지금 놓치지는 않습니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음. 가급적 경기를
앞서가는 상황에서 1점이라도 앞서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세이프티 플레이든지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경기에서 이 초구 다득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기선제압이 정말 중요하죠. 보통 초구에서 선수들은 보통 한 5점 이상을 기대합니다. 한 1점, 2점 쳤다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특히나 초구를 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인 차명종 선수의 초구 득점이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초구 상태는 일단 힘의 배치가 셉니다. 빨간 공이 저렇게 이렇게 반대 단쿠션까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일단 강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이목적공을 맞추는 방향까지 완벽하게 설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목적구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조금 강했습니다. 비껴치기로 두 번째 득점을 도전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만 성공하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배열인데요. 한 섬세하게 떨어집니다. 자, 올라와서 닿았어요. 네. 자, 풀어준 상태는 아닌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일단은 자, 대전을 돌릴 수 있는 각이 나오나요? 일단은 테이블 주변에서 각을 재보고 있는 차명종 선수입니다. 자, 대전이 각이 나온다고 하면 천만다행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내 공의 회전을 많이 살려서 살짝 부족한 것도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비껴치기로 길게 들어가야 되나요? 대전 나오지 않는 모양이네요. 공을 세워서 갑니다. 먼저 빠져나왔습니다만 네, 어려웠어요. 각도가 좀 네. 컸습니다. 2점으로 출발하는 차명종 선수의 큐라운드 첫 경기입니다. 네덜란드의 제프리 요리슨 선수도 이 선수의 대회 경기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공격력이 돋보이는 선수예요. 네, 공격적인 선수죠. 장신의 시원한 스트로크가 일품인 선수인데요. 길게 옆으로 돌아서 무난하게 첫 득점을 가져갑니다. 저는 간혹 이 선수 경기하는 거 보면 이 덴마크의 디온 넬린 선수 네.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상당히 무심한 듯 아주 공격적인 당구를 펼치는 선수입니다. 자, 바깥 돌리기 예민한 각입니다. 조금이라도 두꺼우면 짧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볍게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내공의 회전력을 적절히 충분히 잘 살렸죠. 일목적공을 더불어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께를 쓰면서도 내공이 충분히 짧아지지 않고 길게 잘 내려왔네요. 차명종 선수는 요리슨 선수와 이제 국제대회 월드컵에서는 지금 처음 맞붙는 경기입니다. 두 선수가 뭐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부드럽게 길게 3연속 득점. 오히려 후구를 잡은 요리선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흰공, 비껴치기, 바깥돌리 방식이 비껴치기, 뭐 안으로 돌리기, 길게 뭐 모든 공들이 다양한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깥 돌리기로 가나요? 안으로 돌리기 안으로 돌리기죠. 길게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7초를 남기고 들어간 공격이 무난한 득점으로. 출발이 좋아요. 올해 월드컵부터는 이 경기 본인의 이 공격 타임이 확대가 되었죠.
30초까지 줄였다가 30초는 좀 너무 짧다라는 또 의견이 반영된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의 충분한 이 공격력을 당구 실력을 조금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40초로 공격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비켜치기 길게 들어가죠. 괜찮아요. 5연속 득점. 어제 경기장 근처에서 이제 설치된 테이블에서 쉼 없이 테이블 근처에 있으면서 가끔 공도 좀 치다가 대화도 좀 하다가 계속 큐를 놓지 않고 있던 유리슨 선수 모습을 봤거든요. 네. 오늘도 초반부터 좋은 공격력 5득점으로 출발하는 첫 이닝입니다. 일단 많은 선수들이 첫 경기에서는 에버리지 생각보다는 이기는 것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죠. 일단은 뭐 에버러지 뭐 이기는 거 뭐 다 집중하는데 공 앞에 놓인 공 하나하나에 뭐 최선을 다하고 뭐 그러기에도 뭐 여유가 없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눈앞에 있는 공 하나를 처리를 잘 해야 되죠. 짧게 시도하는 바깥 돌리기입니다. 네. 짧게 벗어났습니다. 저런 공들은 뭐 특별하게 뭐 답이 없습니다. 내가 오로지 모든 감각을 다 맡겨서 힘있게 치는데 내가 득점할 수 있는 속도의 조절, 정말 민감한 속도의 조절이거든요. 일적구 하얀 공이 지금 레일에 바짝 붙어 있는 유리센 선수입니다. 키스를 제거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껍게 치면 안 되죠. 넉넉하게 키스를 네. 피했습니다만 너무 넉넉하게 갔나요? 네. 이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두께를 충분히 더 쓰면 득점엔 유리한데 그랬을 때 이목적공으로 향하는 일목적공에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너무 얇게 공략이 되어버렸어요. 첫 이닝에 차명종 선수 2점, 유리센 선수 5점. 두 번째 이닝은 두 선수 모두 공타를 기록했습니다. 오, 더블 쿠션으로 들어가나요? 민감한 각인데요. 각도를 정교하게 이용하는 샷인데요. 오, 부족해요. 네. 지금 각은 거의 민감한 이유가 거의 코너까지 비슷하게 들어가야지 득점이 되는 각이었습니다. 차명종 선수는 워낙 경기를 할 때 이 모든 샷의 공격과 수비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많이 생각하는 선수거든요. 네. 나름대로 공에 대한 이론과 여러 가지 루트를 정립을 해서 조금 과학적인 당구를 시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죠. 빗겨치기로 틈이 없지는 않습니다. 느리게 내려오면서 틈으로 빠져나갑니다. 앞선 경기에서 김준태 선수가 이제 14점의 하이런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대회는 또 몇 점의 하이런이 쏟아져 나올지도 기대가 되는 대회고요. 예, 큐 라운드부터 언제든지 뭐 10점 이상의 장타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선수들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밀어서 옆돌리기를 뽑아낼 수 있나요? 자, 곱게 밀어서 성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밀어치는 스트로크가 매우 인상적이었죠. 밀어치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고 가볍게 회전력으로 공을 밀어서 득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자, 바깥 돌리기 얇은 두께로 내공의 속도를 이용해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쪽은 힘들다 생각하고 버리고 조금 더 민감하지만 바깥 돌리기를 다이렉트로 짧게 시도를 합니다. 감겨서 떨어지는 공입니다. 네. 득점으로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자칫 더 짧아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제어를 잘했던 차명종 선수입니다. 자, 지금 공 좋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공입니다. 지금. 노란 공 서서히 보내놓고 내공은 3연속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점이 참 좋죠. 낮은 당점으로 끌지 않고 높은 당점이지만 횡의 회전력을 제어를 해서 지나치게 밀리지 않게 부드러운 속도로 조절을 잘했습니다. 요리센 선수가 지금은 이제 동점을 허용하게 된 상황이고요. 자, 더블 쿠션을 정교하게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만들어냅니다. 더블 쿠션보다는 지금 이제 횡단의 방식이죠. 뒤로 조금씩 내려오는 이런 횡단의 방식으로 득점의 확률을 높여서 성공까지 이뤄냈습니다. 지금은 되려 덜 내려오게 만드는 게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강력한 배팅으로 인해서 단쿠션에서 반발력을 높여서 조금씩 각이 좁아지게 만드는 방식이죠. 사실 지난 대회에 차명종 선수가 대회를 PQ 라운드에서 마감을 하고 저와 해설을 거의 대회 내내 같이 했었거든요. 베트남에서. 예, 그러면서 좀 다양한 경험도 좀 간접적으로 쌓고 당구에 대해서 또 새롭게 보게 된 부분도 많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대회 그런 부분이 좀 접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본인의 잘 준비된 실력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한 차명종 선수 5점의 하이런이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블 쿠션으로 들어가나요? 비껴치기 대회전이군요. 네. 좋습니다. 볼리각을 충분히 확장을 시키고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스트로크가 이제 부드럽고 느린 스트로크, 빠르고 강력한 스트로크가 조화를 이루면서 본인의 이제 컨디션을 감각을 최대한 충분히 끌어올리고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약간 절제된 스트로크로 옆돌리기 간결하게 코너 돌아서 충분히 퍼져 나옵니다. 연속 7점. 서서히 공들을 조립하면서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차명종 선수입니다. 자, 노란 공을 노리나요? 노란 공을 노려서 바깥 돌리기를. 두께가 예민하죠, 살짝은.
패스 잘 뺐고요. 네. 좋습니다. 정확한 득점. 지금 두뇌와 눈과 이 손의 삼위일체가 상당히 잘 협응이 되고 있는 듯한 차명종 선수입니다. 경기의 몰입도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란 공이 약간은 애매하게 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네. 잘 쳤는데 완전히 짧게 확실하게 노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은 지금 스피드를 살린 모양이 다이렉트로 노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치는 순간까지도 선수들이 정하고 엎드린다고 하더라도 아 이왕이면 두 쪽 다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남나 봐요. 그렇죠. 8점을 허용한 이후에 제프리 요리슨입니다. 지금 비켓치 키스가 매우 많은 공인데 키스를 처리하는 방식, 키스를 처리하면서도 두 바퀴 대회전 길게 내려오면서 득점으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예, 방금 비켓치 다이렉트로 치는 라인이 키스를 빼기가 애매해서 어떻게 키스를 제거하는지 보고 싶었는데 아예 키스가 없는 방식으로 아예 대회전을 쳐버렸네요. 지금은 뱅크샷 각도를 보는 건가요? 네. 공이 출발 지점을 정하고 쿠션 자리로 가서 확인을 꼼꼼하게 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일목적 공이 간격이 크기 때문에 약간의 속도를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아요. 상대가 지금 8득점 이후에 공타로 물러났기 때문에 차명종 선수가 지금 감각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다음 공의 연결도 괜찮고요. 약간은 망설이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빨간 공을 키스를 제거하면서 득점하기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표시죠. 조금만 두꺼우면 키스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얇게 맞추면 내공이 짧아질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조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역시나 짧아졌네요. 네. 이 상황을 분명히 느끼고 고개를 갸웃하면서 조심을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공의 모양을 보시면 일목적공, 이목적공을 간신히 빠져나가잖아요. 득점을 위해서 두께를 넉넉하게 더 썼으면 장명종 선수가 느끼는 대로 그냥 키스였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차명종 선수는 5이닝 만에 11점. 요리센의 5번째 공격입니다. 좋아요. 지금 상당히 속도를 붙여서 이 공을 공격을 하는군요. 네. 회전을 그만큼 절제를 하고 회전을 조금 쓸 거면 최대한 느리게 들어가야 되는데 회전을 절제를 하니까 속도를 오히려 높이고 자신감 있게 들어갔습니다. 바깥 돌리기 회전을 통해서 연속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지금 두 선수의 전력이 안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경기 초반입니다. 네. 이어지는 옆돌리기. 이 두 선수의 경기의 모습을 보면 이 선수들이 구사하는 방식이나 초이스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의 레벨의 선수들과 거의 붙어 있습니다. 다만 득점의 확률이 차이가 날 뿐이죠. 이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거의 뭐 당구의 교과서적인 정석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같이 시청자분들도 같이 배우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옆돌리기 3연속 득점. 좁은 쪽으로 득점이 되면서 간격을 좁히고 있는 요리센입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당구를 바라보실 수 있어요. 그 본인들의 이 클럽의 핸디에 맞는 수준에 맞게 초보분들은 일목적궁의 초이스, 조금 더 높은 중급의 분들은 같은 초이스 내에서도 이 공을 두껍게 공략을 하는지 얇게 공략을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더 최상위 그룹에 있는 동호인분들께서는 이 선수들이 일목적공을 어디에 갖다 놓는지, 어떤 속도로 치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히 본인의 실력에 맞는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석점으로 5번째 이닝을 마감한 제프리 요리센. 차명종의 6번째 이닝입니다. 바깥 돌리기. 직접 떨어지는 이거 공인데 조금 약간 공의 난이도가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일목적공을 그래서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얇은 두께로 하면 일목적공이 돌아서 반대편이 이제 되도록 바깥 돌리기 방향으로 세울 수 있거든요. 너무 얇아 버렸어요. 그렇군요. 이목적공의 득점이 쉬우니까 일목적공의 컨트롤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이 목 득점에 대한 이 집중력이 약간 떨어진 거죠. 자, 자연스러운 각입니다. 이런 공에서는 오히려 생각보다 짧게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너무 느린가요? 너무 너무 구석으로 느린가요? 갔어요. 예, 너무 느려요. 이런 것도 뭐 다 똑같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공이 속도를 살짝 편안하게 높이게 되면 짧게 빠지는 공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공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놓으면 길어진다 이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죠. 너무 길어져 버렸죠 지금. 그러면서 차명종 선수가 이제 득점 기회를 잡습니다. 자, 완전히 길게 들어갔습니다. 네, 조금 더 어렵더라도 안정적으로 득점을 하기 위해서 아하. 최대한 길게 들어갔는데 지금 내공의 속도가 조금 느려서 회전이 부족해졌네요. 빠져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뭐 한 2cm 정도의 네. 포인트인데 항상 공은 야속하게도 그쪽으로 향합니다. 페드로 곤잘레스까지 어쨌거나 반드시 지금 내가 너를 넘어야 다음 라운드 본선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초반 공방전입니다. 자, 더블 쿠션. 매 경기마다 이 더블 쿠션의 배치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상급의 선수가 되고 싶으면 이 더블 쿠션은 정말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득점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는 보상이 정말 달콤하거든요. 뒷공이 좋은 배열로 쓰는데 약간 지금 대회전을 치기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찍어치기에는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약간 어렵더라도 대회전을 치는 게 낫죠. 빨간 공의 움직임이 네. 거슬렸던 요리센인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직접 맞지 않았는데 들어가는군요. 약간 손을 들어서 약간 미안하다는 표정을 취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서 지금 사실은 바로 맞았어야 되거든요. 예. 이 라인을 알았어요, 유리슨 선수가. 그래서 바로 맞추기 위해서 당점을 낮춘다고 낮췄는데 그래도 약간 부족했던 거죠. 약간 행운이 동반된 득점을 만든 요리센 선수였고요. 이제 한 점 차입니다. 지금도 옆돌리기 무난한 공인데요.
하면석 득점. 자, 흰공 횡단도 있고요. 빨간공 대전도 한번 라인을 한번 바라보고 다양한 라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년 전에 펼쳐졌던 서울 월드컵에서는 에디맥스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당시에 이제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었고요. 과연 이번 대회 우승은 또 어느 선수에게 향하게 될지 깊어요. 네.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11대 11 동점을 만들고 이닝을 끝내는 요리셋. 지금 실제로 회전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속도를 많이 살리다 보니까 내가 주는 회전량보다 회전량이 속도에 의해서 더 많이 걸려서 넘어가 버렸죠. 대회전 여유 있게 떨어집니다. 두 번의 공타 이후에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다시 득점을 올리는 차명종. 자, 노란 공을 길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두께를 충분히 쓰면서도 이번에는 오히려 길어지는 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회전을 끝까지 살려서 길어지지 않게 집중을 잘했습니다. 공들이 아직까지는 쿠션에 붙어 있는 걸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략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 안쪽으로 뭐 횡단을 칠 수도 있고요. 지금 조금 무리를 한다면 바로도 가능한 라인인데 더블 쿠션 바로도 노릴 수 있는 방향인데 지금. 야, 여기서 바운딩으로 네. 야, 키스가 나면서 좋은 코스였는데 득점에는 실패합니다. 네, 아깝네요. 네, 본인의 스트로크 능력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좋은 공격을 시도했는데 방향이 괜찮았거든요. 저 키스까지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공이 아니죠. 아깝습니다. 정말. 제프리 요리슨입니다. 두툼한 옆돌리기 무난하게 내려갑니다. 사실 차명종 선수도 이 바운딩 공격을 하면서 뒷공에 대한 걸 생각한 스트로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어느 정도 지금 디펜스보다는 공격적인 당구를 잘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빠지고 말았던 거죠. 신중하게 맞붙고 있는 두 선수의 초반 10점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세워치기 깊게 내려갑니다. 득점 실패. 저런 상황에서 착각이 일어나죠. 지금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두껍게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투 쿠션으로 맞는 이런 상황이 생각하기 때문에 회전을 절제하게 되고 그래도 뭐 오히려 또 길게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짧게 구사하는 옆돌리기인데요. 속도가 빠지면서 무난하게 득점. 드디어 테이블에서 공들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옆돌리기.
좀 이런 허공에 있는 공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별로 안 갖는 듯 보이는 차명종 선수예요. 네. 지금 부담스러운 공인데 그 부담스러운 공을 편안하게 칠 수 있는 게 실력이죠. 확률을 노리지 않고 정확하게 내 공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스트로크나 속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조금 강하게 치게 되거든요. 바깥 돌리기. 한캐스터님께서는 저런 상황이었다면 좀 다음 뒤로 길었을 때까지 노렸겠죠 아마. 저는 기본적으로 확률을? 좀 다 세게 칩니다. 일단 가끔 이제 월드컵 끝나고 나서 네. 저도 이제 클럽에서 연습을 해보면 네, 선수들 흉내낸다고 이제 힘 조절도 좀 해보고 네. 여기서는 이렇게 치면 보통 디펜스가 되던데 하면서 흉내도 내보는데 잠깐이죠. 아니 그래도 이 보는 게 정말 이 선수들 자체가 교부제니까 한캐스터님 당구 치는 모습을 한 번씩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네. 당구 치실 시간이 없는데 공을 구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놀라울 때가 많더라고요. 야, 지금 안 맞았네요. 계속되는 득점 기회로 이어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짧은 쪽으로 어긋났습니다. 경기하다 보면 좀 그런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보다 높은 실력의 고점자랑 선수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으니까 칠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호인분들과 많이 연습 경기를 하다 보면 그 동호인분들이 경기를 치는 방식을 저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좋은 선수들 경기를 좀 보다가 다시 클럽에 가잖아요. 그 리듬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그래요. 들더라고요. 여기서 되돌아오는 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특히나 뭐 지금 이 경기를 당구장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각자의 이제 자리에서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걸 보다 보면 당구를 치고 싶어서 굉장히 온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게 요즘은 동호인분들의 대한민국의 시합이 정말 많거든요. 네. 만약에 시합을 나가기 전에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의 경기를 한 경기 정도 보고 들어가면 조금 리듬이 조금 괜찮아질 겁니다. 본인이 그렇겠네요. 물론 본인의 성향에 맞는 선수,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선수로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자, 네. 여기서 회전이 더 내려가긴 어렵습니다. 당구를 보통 4대 천왕이 있다고 하는데 그 4대 천왕의 당구 치는 스타일이 정말 다르거든요, 다. 맞아요. 예, 자기의 롤 모델을 한 명 정도 정해가지고 4대 천왕 중에 아니면 4대 천왕이 꼭 아니더라도 정상급의 선수들의 롤 모델을 한 명 정해서 그 선수들의 리듬을 조금 따라하려고 하면 당구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많은 동호인들의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차명종 선수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버스 엔드로 서서 돌아 나옵니다. 10이닝 동안 16득점, 현재까지 에버리지 1.6을 기록하고 있는 차명종. 제프리 요리슨의 10번째 공격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신중하게 리버스 공격이었는데 키스가 났고 빨간 공이 반대로 달아납니다. 일목적공을 조금 더 도톰하게 처리를 해서 키스를 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회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얇게 맞고 키스가 나버리는 저런 지금 리버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자꾸만 반복해서 발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면서도 계속 속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른쪽으로 치지 않고 왼쪽으로 치죠. 선수들은 이런 한계각을 선호합니다.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치는 게 치는 것 자체는 더 쉬운데 넘어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이런 조절해야 되는 상황보다 왼쪽으로 치게 되면 내가 마음껏 쳐도 넘어가진 않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득점 위주의 그런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오른쪽으로 쳐도 되고 왼쪽으로 쳐도 되고 뭐 본인의 상황에 맞게 득점할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선택해도 뭐 무리가 없습니다. 익스텐션을 장착하고 바깥 돌리기. 짧은 대회전을 노려봅니다. 살짝 끌렸죠. 본인이 원했던 것보다 더. 짧게 벗어나는 공이 됩니다. 참 연습할 거 많아요. 저런 익스텐션을 사용하게 되면 큐의 무게가 증가되거든요. 네. 그러면 큐의 질량이 증가하면서 내 공의 회전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끌려버렸던 거죠. 그렇지만 평소에 뭐 익스텐션을 끼고 당구 치는 연습을 하는 선수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연습까지도 오늘 조금씩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자기가 간절하다고 이제는. 하면 네. 하루에 뭐 5분이라도 이제 스펙의 이 네. 인플레이션이 좀 일어나는 거죠. 네. 원뱅크 넣어치기 득점. 자기가 뭐 평소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분리각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익스텐션을 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아주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안으로 돌리기. 길게 구사를 합니다만 조금 모자랐습니다. 지금 예민함이 조금 많이 무뎌졌습니다. 지금 저런 빅볼의 형태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빠져도 저 사이로 살짝 빠져야 됩니다. 네, 안으로 완전히 빠지든지 길게 빠지든지 이러면 지금 집중력이나 이런 감각이 많이 무뎌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전반전을 좀 사이를 벌리면서 끝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지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키스는 잘 배제를 하면서 득점까지 뽑아내는 차명종입니다. 일목적공의 두께가 지금 사실은 매우 좋았어요. 조금 더 편한 두께를 쓰면 조금 더 두꺼워야지 짧게 내려오는 게 안정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일목적공이 상상도 못하게 이목적공을 때리게 되는 상황을 차민수 선수 정확하게 파악하고 약간 얇으면서도 짧게 잘 들어갔죠. 쓰리 쿠션에서는 그리고 신기하게 실력이 좀 늘잖아요. 설마 하면 안 돼요. 실력이 느는 순간 설마 하면 설마 하는데도 다 됩니다. 예. 정말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짝 끌어서. 네, 속도를 지금 좀 빠르게 했죠. 네. 이 의도는 내가 득점되지 않더라도 다시 올리겠다는 의도가 확실히 보이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공격과 수비에서 비중을 봤을 때는 수비 쪽에 좀 비중이 더 있었던 눈에 좀 스트로크였어요. 보였어요. 물론 뭐 득점에도 집중을 했지만 이 공이 쉽지 않은 공이기 때문에 내가 세이프티 플레이까지 생각을 해서 속도를 조금 더 높였죠. 사실 이제 포켓볼 경기 보다 보면 좋은 수비가 나왔을 때 관객들이 정말 엄청난 환호성을 보내주거든요. 네네네. 쓰리쿠션에서의 이런 좋은 수비도 그런 박수를 받을 만한 공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좋은 수비라는 표현을 잘 하신 거죠. 공수가 겸비가 되는 세이프티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상대방의 타임아웃을 소진시키는 좋은 수비가 됐습니다. 차명종 선수. 베리슨 선수가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정말 의도가 어떤 거였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지금 뭐 걸어치는 이런 의도로 원뱅크 샷을 시도했는데 라인 자체가 너무 어려웠죠. 그리고 제대로 내가 건다고 하더라도 속도에 따라서 또 이적구로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장민호 선수의 이 세이프티에 완전히 걸려들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역세이프티가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 역세이프티까지도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부드러운 놓치기 너무 얇은데요. 자, 이건 완전히 실수예요. 깊게 들어갔어요. 야, 이러면 안 되죠. 본인이 지금 멋진 세이프트로 인해서 다시 기회를 찾아왔는데 실수를 하면서 이번에는 또 기회를 줘버렸죠. 앞에 세이프티가 이건 지금 뭐 맞출 자신이 있으니까 예. 세이프티를 고려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클럽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점자랑 당구를 치면 뒷공이 너무 어렵다. 고점자들이 디펜스를 많이 한다. 그게 아니라 고점자들은 쉬운 공을 잘 안 놓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뒷공이 어려워집니다. 아, 예, 좋은 공은 내가 득점할 만한 공을 놓쳤을 때 상대에게 좋은 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세이프티는 뭐냐면 쉬운 공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최고의 세이프티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클럽에서 조금 낮은 점수의 동호인분들께 세이프티를 연습하시는데 그 연습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로 가장 좋은 세이프티는 쉬운 공을 놓치지 않는 게 최고의 세이프티란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종 선수의 넣어치기가 실패하면서 유리센 선수가 한 점을 바로 만회를 했고요. 바로 상대에게 실수를 하면서 큰 기회를 지금 부여한 거죠, 지금. 옆돌리기까지. 계속 연결되는 공입니다. 예. 득점만 한다고 하면 지금. 선수들이 가장 좋아한다라는 이제 중앙에 지금 공들이 좀 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상황에서 약간 지금은 좀 재밌는 모양이 약간 독특한 형태로 공을 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예. 좀 재치를 발휘하면 초이스할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잘 골라야 되죠, 지금. 강점을 살짝 낮추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 공 옆돌리기. 마지막 회전 넓게 퍼져나가면서 네. 득점. 과하지 않게 끌면서 결국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한 점 차예요. 한 점 차 상황에서 수비적인 면모를 보이면서도 1점대 현재 중반 에버리지를 두 선수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많이 끌렸어요. 예. 네.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 스핀이 걸려야 되는 건 맞는데 같은 스핀이라도 약간은 저항을 가지면서 끌리면서 스핀을 걸리냐 아니면 밀리면서 내 공이 스핀이 걸리냐의 차이인데 지금은 내 공이 저항이 걸리면서 끌리면서 스핀이 걸려버렸죠. 예. 빨간 공의 위치가 뭐 어떤 공을 구사를 하든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네.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차명종 선수입니다. 계속 뭔가 좀 거슬리는 모양이죠. 신중하게 들어간 공, 회전을 최대한 빼고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성공시키는 차명종. 야, 이 공을 정말 잘 성공했습니다. 지금 일목적 공이 이목적 공을 때리는 키스 그리고 내 공의 회전에 따라서 각도의 다양한 변화 이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그리고 그 충분히 사용한 시간의 결과를 좋은 득점으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은 또 풀렸고요. 추가 득점 기회입니다. 바깥 돌리기. 자, 연속 득점까지 문제 없습니다. 당구를 치면서 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어려운 공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풀어내고 다음 공이 연타를 이어갔을 때 가장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뱅크샷 넣어치기가 지금 충분히 가능해요. 구멍이 좁지만 지금의 당점과 속도의 조절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은 이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두꺼웠던 상황이에요. 지금의 상황에 분리각을 충분히 만들어내기 위해 최고의 특징은 한 절반 정도의 두께예요. 너무 두꺼워 버려가지고 내 공이 힘을 잃고 지나친 회전이 발생하면서 공이 밀려버렸죠. 그렇군요. 자, 일단은 20대 17에서 전반을 먼저 마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차명종 선수입니다. 1.428의 에버리지, 4이닝째 기록한 8점의 하이런으로 계속해서 리드를 이어갔었고요. 요리슨 선수 하이런은 5점, 석점짜리 이닝을 3차례 만들면서 1.307, 17득점한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전반전 경기 뭐 팽팽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심판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패치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선수의 후반 경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릉 선수촌 승리관입니다.
대한민국의 차명종 선수와 네덜란드의 제프리 요리센 선수가 맞붙고 있는 Q라운드 G조 첫 번째 경기 전반전을 함께 하셨습니다. 20대 17로 차명종 선수가 석점 앞선 채 전반을 끝냈는데 두 선수가 아직까지는 뭔가 서로 각자의 경기력에 대해서 만족하는 듯한 표정은 아니에요. 아니죠. 이 선수들이 지금 1.3, 1.4 일반 클럽에서 이런 경기를 하면 와 정말 잘 친다 이런 느낌이 느낄 수도 있을 건데 이 선수들의 실력이 기대하기에는 약간 서로가 아쉽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20대 17, 15번째 이닝에서 맞는 후반전이고요. 제프리 요리센 선수부터 출발을 하게 될 후반전인데요. 네, 심판하고 뭐 이 선수하고 지프리 유리슨 선수하고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갔는데 이런 이 UMB 산하의 시합에서는 이 패치에 대한 정식 규정이 있거든요. 예. 몇 센치 이상 이하가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조에 편성된 페드로 곤잘레스 선수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기는 게 선수들의 지금 지상 과제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뭐 이 선수들이 못 치면서 진흙탕 경기를 하기를 베드로 곤잘레스 선수는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예. 자, 40점까지 치러지는 경기. 남아있는 점수 20점. 그러니까 짧다면 짧고 충분히 뭐 뒤집고 뒤집히고 계속 뒤집힐 수 있는 길다면 긴 점수가 남아 있습니다. 자, 넣어치기 안으로만 안 빠지면 되는 그런 각도인데요. 네, 무난한 공이었습니다. 연속 득점. 왼손으로 아주 부드럽게 네, 넣어치기를 성공했습니다. 공의 라인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일목적공을 빨간 공으로 선택하기에는 키스가 거슬렸죠.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하다가 엎드렸습니다. 빨간 공이 흰 공을 향해 가는데요. 예, 네, 살짝 건드렸고 그 사이로 노란 공이 지나갑니다. 참 사실은 키스를 지금 제가 볼 정도면 이 선수도 충분히 처음에 봤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도 키스를 낸다는 것은 예, 참 아쉽네요. 아직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키스를 통해서 네, 뭐 보내놓고 득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네. 뭐 전혀 그런 의도는 없어 보였고. 그렇죠. 지금 자민 선수 일목적공에 키스 처리 충분히 잘했지만 득점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죠. 네. 쓰리 쿠션에서 이 키스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참 긍정적인 단어로 이 부정적인 효과를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아, 참 그렇네요. 긍정적인 단어로 부정적인 효과. 지금 또 뭐 자민 선수 키스가 눈에 거슬리니까 키스를 빼기 위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공을 길게 치지 짧게 치지 거기까지 이제 정신이 집중이 되기에는 참 힘들었다는 거죠. 네. 레일에 붙어 있는 흰 공을 1적구로 선택을 했습니다. 코너 쪽으로 격하게 돌아서 올라갑니다. 이 공이 끌리지 않게 하기 위한 스트로크의 비결은 뭘까요? 네, 일단 두께를 과하게 쓰지 않는 겁니다. 음. 네, 공이 얇은 두께에서는 끌어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적당한 무리하지 않는 두께를 쓰면서 샷도 무리하지 않게 좀 간결하게 사용했죠. 역방향이기 때문에 조금만 두꺼우면 그렇다고 상단을 주고 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차하면 끌리는 상황이거든요. 캐치를 잘 하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치는 거죠. 아, 지금 상황에서 두꺼운데 끌리겠구나. 그럼 끌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찾고 본인의 해석을 풀어내는 게 이 당구죠.
두 선수 나란히 이제 20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15이닝 동안 20점. 이제 20점 승부가 남아 있습니다. 두 개 다 낍니다. 야, 첫 번째 익스텐션도 꽤 긴 거였는데 예, 두 번째 그 긴 익스텐션도 부족하다. 보조 추가 익스텐션까지 신속하게 장착을 하고 엎드렸습니다. 앞선 인스텐션을 장착하고서 구사했던 대회전은 조금 끌림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신경을 쓰겠죠? 자, 이번엔 밀림이 발생하죠. 예, 자, 과하게 QM 의식을 한 것 같아요. 큐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당점을 낮추면 끌림이 더 많이 발생하고 높이면 밀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높였으니까 평소보다 밀림이 더 발생하고 더 길어져 버리는 거죠. 요리센 선수의 하이런이 아직 5점에 그쳐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 이 선수가 또 제대로 좀 날개를 펼지. 예. 자, 빨간 공의 키스. 지금 시청자분들한테도 보이셨는지 모르는데 지금 거의 뭐 왼쪽을 조준하다시피 했는데도 오른쪽을 맞았거든요. 예. 이 선수가 이제 본인의 스쿼드를 아는 거죠. 이번에는 내가 있는 힘껏 다해서 샷을 날려야 되는 공이니까 거기에 맞는 조준의 라인을 잘 잡았던 거죠. 그렇군요. 부드럽게 바깥 돌리기. 와, 오, 이목 키스가 방향이 안 났는데요. 좋아요. 났는데요. 닿지 않습니다. 네, 후반 초반에 키워드가 지금 키스가 되고 있는데 네. 집중력들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눈에 뻔히 보이는 키스들을 지금 이 수준의 선수들이 내어서는 경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죠. 많은 선수들이 야스퍼스 선수라는 세계 최강의 선수의 장점을 두고 뭐 당연히 스트로크, 뭐 초이스, 뭐 모든 걸 다 꼽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야스퍼스는 집중력을 경기 내내 유지한다라는 점을 꼽거든요. 네, 어떠한 쉬운 공에서도 방심하지 않는 일목적공에 대한 목적성, 컨트롤 이런 것들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야스퍼스 선수는 거의 신의 경지입니다. 예. 근데 보통 저희가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도 어느 정도 약간 긴장감이 떨어지는 듯한 시점이 오는 걸 느끼는데 네. 지금 이 두 선수도 그 긴장감을 다시금 바짝 조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짧게 시도를 했습니다. 연속 득점. 보통 선수들이 좀 이런 실수를 하고 나면 아 실수지 내가 평소에 연습해보면 또 반복하면 다시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겠지 치부하고 넘어가는데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게 당거든요. 그럼 그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이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집중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높이는 이런 훈련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맞아요. 대회전으로 추가 득점을 올렸고요. 지금 이 큐라운드에 올라와 있는 선수 가운데 스트로크의 힘을 가지고 뭐 누구와 비교해서 자신이 없는 선수 나와봐라 이러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공을 갖다 놓고 뭐 맞추기 확률을 하게 되면 다 화려한 공들 다 잘 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선수들의 이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누구나 봐도 칠 수 있는 공에서 그 승패 성공률에 따라서 그 선수의 퀄리티와 실력이 가리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죠. 지금 공은 아주 짧게 컨트롤을 하면서요 득점을 뽑아냈어요.
키스를 빼기 위해서 최대한의 두께를 쓰면서 그 안에서도 내공을 컨트롤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던 그런 공입니다. 다른 테이블 경기를 보면서 조금은 마음을 좀 비우고 있는 차명종 선수입니다. 네, 이런 경기가 펼쳐지면 답답하죠. 상대가 너무 잘 쳐서 끝나버린 그런 경기는 본인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야, 지금 내가 내 실력만 보내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못하고 있을 때 그 선수의 앉아있는 마음들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유리센 선수가 일단은 후반전 처음으로 발동을 겁니다. 5득점째를 올렸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경기 선수들이 월드컵이랑 큰 무대에 서서 후회 없는 경기를 하는 방법은 누구한테 이기고 지기보다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참 아쉬움이 크거든요. 그럼요. 완전히 길게. 이런 디테일한 컨트롤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네. 5점에서 그칩니다. 어제 테레사 선수가 이 여자 선수로서 그죠? 이 PQ 라운드까지 올라갔는데 지고 비록 1무 1패로 지고 떨어져서 네덜란드로 돌아갔는데 본인은 본인의 경기에 대단히 만족을 하고 많은 걸 배우고 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경기 내용을 보면 정말 좋았거든요. 맞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자기는 다 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래서 세계 최고의 여자 선수구나. 평균 에버리지 1.0을 넘기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로페나우 선수가 첫 경기도 이길 뻔했고 두 번째 경기도 무승부를 기록을 했으니까요. 황봉준 선수와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진 능력을 보여주는 게 실력이죠. 공을 닫고 공격에 임합니다. 부드러움이 떨어지는데 좋습니다. 아우 잘했습니다. 지금 조금만 부드러움이 떨어져도 짧게 빠질 수 있는 공인데 부드럽게 끝까지 밀어냈습니다. 자 라인을 바라보는 것은 빨간 공을 쳐서 안으로 돌리 길게 다이렉트로 1, 2, 3로 길게 맞춰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좀 얇게 설정을 하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을 때 세이프티까지 고려를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조금 얇게 들어가고 자, 방향이 괜찮아요. 득점까지 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죠. 전반전은 이런 상황에서 세이프티가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성공적인 득점을 일궈냅니다. 자, 지금도 키스가 또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두께를 조금 도톰하게 처리를 하면서 부드럽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 지금 두께가 두꺼우면 짧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면서 들어가는 거죠. 약간 너무 두꺼운데요. 너무 두꺼웠어요. 네. 지금 좀 의식을 많이 했던 차명종 선수의 스트로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두꺼웠어요. 이 두께로는 쓸 일이 없죠. 사실은 조금 얇게 적당하게 맞춰서 내는 키스가 초보적인 키스고요. 그렇죠. 차명 선수가 이렇게 키스가 나는 모습들은 키스를 알고 그걸 제외하려다 보니까 다른 키스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죠. 되돌아오기 3뱅크 샷으로 득점을 다시 이어가는 제프리 요리센. 아직까지는 뭐 어느 선수가 경기 흐름을 잡고 있다라고 할 만한 이닝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 경기 후반전에 3점 넘어가면 이제 경기 후반전에 들어가는데요. 되돌아오기가 확률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자,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했죠. 그렇군요. 연속 지금 득점. 같은 경우는 항상 두 가지가 고려하면 내가 1족구를 얇게 칠 것이냐 아니면 두껍게 칠 것이냐. 두껍게 치는 순간 내공이 주는 회전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럼 조금 줄여야 되고요. 좀 얇게 치는 순간 내공 회전은 오히려 확장되지 못하고 감소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득점을 위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 조금 더 주고 이런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되죠. 요리슨 선수도 아직 공이 원하는 대로 서주진 않고 있어요. 네. 어려운 공을 참 재치 있게 잘 해냈는데 다음 공은 도와주지 않네요. 오늘. 두 선수 나란히 타임아웃 한 개씩 전반전에 소비를 했습니다. 자, 완벽한 스트로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네, 어려웠어요. 득점과는 좀 거리가 있는 스트로크가 네. 됐습니다. 두께도 좀 두꺼웠고요. 자신도 약간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쓰리뱅크 샷 각도를 재고 있는 차명종 선수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차민경 선수의 쓰리뱅크샷. 계산을 하는 데는 누구보다 뛰어난 차민경 선수입니다. 이제 속도만 이제 맞으면 되죠.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득점으로 갑니다. 좋았습니다. 네. 쓰리뱅크 샷은 이 속도로 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속도 좋았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조금 지금은 이제 본인이 원한 것보다 살짝 일목적공이 얇게 맞았을 거예요. 그래도 좋은 속도를 구사했기 때문에 약간 얇으면서도 득점이 되었죠. 좋은 속도를 구사하면 득점의 마진이 폭이 훨씬 커집니다. 그렇군요. 네. 안으로 돌리기 길게 여기서 끝까지 떨어집니다. 조금 샷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약간은 있어요. 본인이 원한 것보다 분리가 약간 크고 내공에 활바람이 떨어지는데 조금만 더 어깨 힘을 빼고 본인의 평소 스트로크를 부드럽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움직임 괜찮거든요. 네. 가볍게 한 점을 더 이어가면서 자, 자, 드디어 이제 좀 그렇죠. 만들어냈습니다. 답답했던 상황이 네. 좀 풀리는 것 같네요. 이제부터 이제 풀어내야죠. 이제 만들어내 나가야죠. 자기의 실력. 어려운 상황들을 다 뚫고 지나왔고. 여기서 잘 빠졌고요.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공이 풀리기 시작하죠. 빨간 공도 옆돌리기 충분히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 껴치기를 한번 보고. 결국은 빨간 공 칠 거면서 저렇게 보는 이유가 후회를 안 남기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요? 잘한 거예요. 예. 아닐 것 같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괜히 가서 뭐 노란 공이 미련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는 거죠. 자, 괜찮아요. 좀 딱딱. 그래요. 야, 지금 이 차민 선수의 실력으로는 제 생각엔 한 15점 남은 점수 다 쳐버릴 수 있는 이런 라인인데, 네, 조금 부드럽지 못해요.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죠 지금. 흐름을 좀 가져올 수 있었던 이닝인데 포지션이 계속 연결되는 이런 공들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넉점에서 흐름이 한번 끊겼습니다. 한 선수가 풀렸다라는 건 다른 선수도 좀 풀릴 가능성이 생기는 게 보통 당구 경기의 흐름이잖아요. 네, 신기하게도 내가 좀 컨디션이 좋으면 상대도 같이 좋고, 내가 좀 이상한 경기가 되면 상대도 이런 같이 이상하게 되는 게 이런 성향들이 좀 있죠 당구가. 그래서 한 선수가 이제 에버리지를 끌어올리면 상대 선수의 에버리지까지 같이 끌어올라갑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비슷한 실력의 선수들끼리 경기에서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네.
실력이 차이가 좀 많이 나면 한 명이 일방적으로 던져버리면 상대가 힘이 자, 빠지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놓쳤던 옆돌리기의 아쉬움을 네. 정교한 뱅크샷으로 날려버립니다. 뱅크샷에 대한 뭐 각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뱅크샷에 대한 정확도가 매우 높네요. 빨간 공이 지금 레일에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키스도 제거하면서 또 득점까지 만들어내야 되고 그 이적구의 득점의 확률은 떨어지고 매우 까다로운 공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노란 공 자, 보내놓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밀면 계속 길어지는 성향이 이제 내 공의 성질이거든요. 이걸 못 잡아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네.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얇게 칠 수가 없었고 두껍게 칠 수밖에 없었는데 두껍게 치면서 내 공을 또 돌려야 돼. 그러면 이제 밀 수밖에 없고 그 밀림이 이제 한없이 길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까다로웠습니다. 공이. 27대 27 다시 만난 두 선수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경기 이기는 선수가 내일도 경기 치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조거든요. 그렇죠. 이 경기 이런 경기에서 지는 선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예. 네, 분명히 자기가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실력을 발휘 못하고 지면 아쉬움이 크겠죠. 자, 흰 공이 안 맞아요. 요리센 선수도 지금 좀처럼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선수 수준에서 어려운 공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뱅크샷이잖아요. 네. 차명종이 다시 앞서갑니다. 스트로크의 여러 가지 뭐 품질이나 예, 뱅크샷의 설계 이런 것들이 차민 선수가 절대 뒤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뭐 이런 스트로크 부드러움, 자세 이런 것들은 차민 선수 한 수 위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드는데 경기 결과는 아하.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죠. 또 한 번 연속 득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해야죠, 차명종 선수. 네. 어허. 네, 잘못됐어요. 일목적 공을 돌려내야 되는데 예. 일목적 공을 장단으로 돌려내질 못하고 단에서 다시 단으로 형성되어 버렸죠. 지금 키스는 사실은 이 교과서에 나와야 되는 이런 키스예요. 키스가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안 날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나는 키스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야 됩니다. 옆돌리기 차명종. 아 두꺼워요. 두꺼워요. 키스 두꺼워요. 키스 키스. 두꺼워요. 지금 두 선수 다. 네. 지금 두 선수 다 후반 들어서 지금 분명히 기회가 오거든요. 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조금은 답답한 상황에서 절대 짜증내면 안 돼요. 모든 게 본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어차피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더 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느냐 편하게 치느냐 여기에 승부의 싸움입니다 지금. 더블 쿠션. 이적구의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또 동점입니다. 자 빨간 공 대전 공이 열려있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는 힘들고 왼쪽으로 대전으로 돌려야 되겠죠.
길게 대회전. 허허. 오. 야, 지금 라인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속도가 전체가 조금 느리면서 내공이 마지막에 짧아졌네요. 근데 지금 선수들 두 선수 모두 잡념이 하나씩 자리하다 보니까 네. 뭔가 하나씩 뭔가를 놓치고 있어요. 서로 뭐 강력한 디펜스가 되고 이런 왜 자기 공들이 지금 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상대에게 디펜스가 갈 수는 없어요. 예. 어차피 칠만한 공들이 오고 있는데 장타를 먼저 얇은데요 이거는 또. 결국 남아있는 12점. 먼저 집중력을 회복하는 선수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 경기가 됩니다. 두께를 예민하게 쓰면 안 됩니다. 편안한 두께에서 득점 위주의 경기도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맞아 있는 당구란 건 없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편해 보이는 공에서 득점이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블 쿠션 또 해결해내네요. 더블 쿠션에서 일단은 실마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 요리센입니다. 득점 위주의 공에서 뭐 지금 유리슨 선수는 득점을 하고 있고 대신 이런 기본 공, 좋은 공이 나왔을 때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지금 옆돌리기도 사실은 요리센 선수가 그냥 맘 놓고 쳐도 되는 공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치던 습관이 있고 포지션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일목적공을 옆돌리기 들어가지 않고 야 이거 옆돌리기 들어가지 않고 바깥 돌리기를 시도를 하네요. 얇은 두께로. 음. 그렇지만 득점이 되었습니다. 예. 조금 더 높은 득점 확률을 네. 요리센 선수는 찾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 옆돌리기를 수차례 실패를 하면서 약간 불편함을 느끼고 두께 위주의 공격을 시도한 거죠. 30점 고지에 먼저 올라서는 제프리 요리센. 지금은 당구 실력뿐만 아니라 어느 선수의 멘탈이 더 강한지를 겨루는 경기가 경기 후반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으로 짧게 가는 공인데요. 아직 요리센도 100% 아닙니다. 본인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정도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레벨의 선수들은 이 정도는 내가 어떤 속도와 당점을 치면 맞아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쳐야 되거든요 사실. 네. 편안하게 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한 번 오는 기회가 이제는 소중한 경기의 후반전입니다. 직접 바깥 돌리기. 일단 하나 풀어냅니다. 차명종. 득점 위주의 공격을 충분히 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뜨는 공은 이제 하늘이 도와야 되는 공인데 약간 까다롭네요. 자, 원뱅크 걸어치기 매우 합리적인 초이스입니다. 지금 두께 편안하고요. 여기서 마지막 회전. 네, 약간 강했네요. 예. 정말 미세하게 살짝 강했어요. 이 공은 빨간 공으로 갈 수 없는 진로였습니다. 참 앞으로 이렇게 빠지기가 쉽지 않은 공인데 그걸 의식을 하고 살짝 밀리는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갈 위험이 큰 공이었는데 그걸 느낀 차민호 선수가 배팅을 좀 썼는데 그게 과한 배팅이 되어버렸습니다. 후반전 이 선수들이 조금은 부진한 경기력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합니다만 여전히 1점대 초중반 에버리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경기고요. 지금도 원뱅크 샷으로 일단 한 점을 더 뽑아내고 있습니다.
유리수 선수는 공이 어렵게 서서 고민한다기보다는 공이 쓰는 형태를 보면 계속 초이스가 너무 다양하게 서요. 칠 게 많아서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예. 공들이 많이 쓰네요. 오른쪽, 왼쪽, 뭐 1족구, 2족구 뭐 다 칠 수 있는 그런 공들이 계속 쓰다 보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2점. 조금씩 이제 요리센 선수는 공타 이닝은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 1점, 2점 단타로 인해서 조금씩 반발자국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공격 기회 잡은 선수가 승리 확률이 높아지는 시점이에요. 좀 더 이제 실수는 이제 뼈 아프죠 이제는. 정확하게 내려갑니다. 석점. 네, 공이 잘 맞아요. 맞는 라인도 괜찮았고요. 자, 빨간 거 비껴치기가 약간 고민이 되죠. 지금 부족해 보이고요. 자, 흰 공을 쳐서 대전 완전히 길게 다이렉트로 돌릴 수도 있는 공인데. 네. 자, 대전 키스 일목적공의 키스를 자꾸 빼야 되는데 아하. 이 키스를 키스는 뻔히 보이는데 조금 더 키스에 대한 목적 의식을 못 가지나요 지금? 또 다시 일목적공이, 장타로 가지를 예, 못해요. 장쿠션으로 맞으면서 예, 충분히 뺄 수 있는 라인이었었는데 어차피 길게 쳐야 되니까요. 지금 그죠? 단쿠션과 빨간 공 사이로 가면서 키스가 빠지면서 길게 득점해야 되는 공인데 예. 힘을 실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안 돼요, 지금. 야, 장민수 선수가 지금 이 비껴치기 대전의 공략을 예, 당점과 두께를 못 잡을 선수가 아닌데 두께는 두껍고 회전은 많고 내공이 그래서 전혀 돌지를 못해버렸습니다, 지금. 몸이 굳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네, 차명종 선수 몸을 좀 풀고 마음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공을 먼저 공략을 합니다. 요리센 비껴치기로. 자, 지금은 길게 돌아 나가는 공이 됩니다. 이 경기가 어차피 2점대 에버리지가 되는 건 물 건너간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이 선수들은 지금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일단 이기고 봐야 예. 됩니다, 지금. 이기는 여기서 것만 말고는 네. 지금 소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기는 소득이면 나머지가 다 상쇄될 수 있는 경기예요. 다음 경기만 잘하면 되니까요. 네. 일단 이기고 봐야 되죠. 하하. 이 경기에 대한 목적 의식들이 지금 오! 정말 많이 지금 행운까지도. 장기간이 예. 예, 장기전이 되면서 집중력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네요. 이 당구가 UMB 사나이 당구가 40점, 50점 이런 경기가 되면서 어느 정도 정상급의 선수들은 정말 체력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교양을 쌓으면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당구의 훈련은 기본이고요. 저런 상황이 저렇게 크게 빠진다는 게 이 선수들 실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뺏겨치기 득점. 요리센이 야금야금 득점을 올리면서 이제 34점째입니다. 흰 공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점검을 했고요. 옆돌리기
연속 득점 35점째. 지금 계속 공타 없이 득점하는 걸 보면 뭔가 감을 찾은 것도 같은데 예. 요리슨 선수도 계속 거기서 끊긴단 말이죠. 지금 그리고 감은 찾았는데 아직도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없는 거죠. 포지션을 할 여유가 없어요. 네. 다음 공들이 1점, 2점 치고 나면 막혀버리고 또 공이 어려운 상태,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공도 어렵다 보니까 득점 확률도 떨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 남은 타임아웃을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이스를 바꾸는 것으로 보이죠. 새로운 가능성을 또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공을 지금 키스를 빼면서 바깥 돌리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빨간 공 키스가 좀 염두가 되나요? 키스는 있는 공이지만 저 예. 키스를 뺄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있는 공이거든요. 키스가 눈에 보인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뺄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득점을 성공합니다. 유리슨 남은 점수가 넉 점으로 줄어듭니다. 차명종 선수와 간격이 이제 7점 차가 됐습니다. 바깥 돌리기, 바깥 돌리기. 정말 보기 드문 득점 실패 장면들이 네. 후반전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본인의 기량으로 놓칠 수 없는 공들에서 정말 보기 드문 오차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도 왜냐면 지금 저 두께로 두껍게 키스를 빼면서 내가 이건 밀려서 길어질 걸 뻔히 예상이 되는 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점을 조금 더 충분히 낮추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선수인데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아직 경기 안 끝났거든요, 차명종 네. 선수. 예, 새롭게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흰 공이 코너에 거의 박혀 있다시피 합니다. 이제 타임아웃이 남아있지 않은 제프리 요리센. 또 한 번 키스로 득점 실패입니다. 방공에 본인의 기량이 자신이 있으면 조금 더 얇은 두께에서 끌면서 키스를 제거하고 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구석에 박혀 있는 공을 차명종 선수가 지금은 한번 닦아달라고 심판에게 요청을 했고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공도 약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뻑뻑함도 느껴지고 본인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기회가 있을 때 마지막 최선을 다해보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요리센 선수가 36점, 39점이 아니거든요. 차명종 선수도 충분히 한두 번 이상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버리지가 안 좋은 경기에서 패배까지 하게 되면 이건 치명적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초크를 칠하고 심기일전합니다. 오차가 제법 났어요. 네. 지금도. 두께가 지나치게 얇았다기보다 내공의 회전력이 조금 많았네요.
지금 분리각을 꽤 만들어야 되던 각이거든요. 예. 그걸 알고 차민 선수가 있는 힘껏 샷을 했는데 회전이 많으면 아무리 강하게 쳐도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전을 조금 억제를 하면서 분리각을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전 또 기본적인 공이 나왔고요. 조금 얇게 맞추면서 분리각을 키울 것이냐, 완전히 두껍게 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지금 거의 공의 왼쪽을 보는 듯한 겨냥인데요. 강하게 치겠다는 의도죠, 그러면. 야, 코너 깊게 돌아 나가면서 득점됩니다. 석점을 남겨두는 유리센. 차명종 선수가 계속해서 29점, 9수의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유리 선수는 지금 옆돌리기를 시도하지 않고 저 공을 지금 스리뱅크 샷으로 들어갑니다. 코너 쪽으로 짧게 연속이 되면서 어려운 각이었는데 예, 얇게 맞으면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2점을 남겨두는 제프리 요리센. 이 스리뱅크 샷 조금 절반보다 얇게 맞으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잘 성공이 되었어요. 이제 나머지 2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길게 들어갔나요? 최대한 길게. 포쿠션을 바라본 옆돌리기가 득점으로 향하면서 이제 매치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키트를 제거하면서 끝까지 샷을 밀어넣고 내공을 완전히 길게 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직 한 경기가 또 남아 있고 이 경기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차명종 선수가 긴장감을 너무 풀면 안 되겠어요. 자, 도톰한 두께로 들어가죠. 이런 같은 더블 쿠션이라도 어떤 두께로 들어가는지 잘 봐야 됩니다. 3쿠션으로 득점이 되면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덜란드의 제프리 요리센 선수가 네. 쉽지 않았던 후반전 네. 막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차명종 선수를 상대로 40대 29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정말 힘겨운 후반전이었어요. 이 선수들의 기량, 본인들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서로 매우 힘든 경기를 하였죠. 하지만 요리센 선수가 경기 후반 한 점 한 점씩 붙여가면서 결국 쉽지 않았던 경기의 승자가 됐고요. 차명종 선수는 1패를 안고 이제 페드로 곤잘레스 선수와의 경기 또 승리를 하고 곤잘레스가 요리센을 저득점 경기로 좀 잡아주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일단 뭐 다음 경기에 일단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에버리지를 기록하면서 상대를 이겨야 되는 약간 부담이 있지만 정 선수 언제든지 뭐 에버리지 2.0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승리한 요리센 선수가 1.428의 에버리지, 하이런이 5점에 불과할 정도로 폭발적이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한 점, 2점씩 야금야금 쌓아가면서 정말 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생각해 했던 후반이었습니다. 네. 자, 차명종 선수의 이 Q라운드 첫 번째 경기는 아쉽게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만 아직 한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내일 있을 본선 라운드 진출 다시 한번 기대를 하면서 오늘 경기 중계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도움 말씀의 허혜룡 해설위원, 캐스터 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